지난 시간에 끝날 때 우리 학생이 질문했었죠. 자, SNR을 그때 매치드 필터 아웃풋에 나오는 시그널의 SNR을 2EB over N-이라고 했는데 2EB over N-이라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 했던 거가 뭐냐면은 바이너리 엔티포덜 시그널에 대해서 probability of error, average probability of error. 그러니까 비트 에러 프로버빌리티 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비트 에러 프로버빌리티 구했더니 어떻게 나왔냐면 Q 루트 해서 Q 루트 2 곱하기 SNR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럼 이거하고 SNR의 정의가 다르지 않느냐? 라고 질문했어요. 그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생략을 할게요. SNR이라고. 대신에 우리가 대부분 이 자체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통신 쪽에 일을 하다 보면 이거를 진짜로 에브노라고 말을 해요. 에브노 값이라고. 그 스펠링 그대로 에브노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2 times 에브노. 에브노의 두 배가 된다. 이 안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베이스밴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어요. 베이스밴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 뭐냐면 캐리어가 없어요. 캐리어가 없는 통신 시스템 1을 배웠으면 캐리어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캐리어가 없는 통신을 하고 있는데 캐리어가 있는 경우에 조금 달라지. 저게 2가 팩터가 붙는 그러니까 2 곱하기 SNR이 된다는 것을 이제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그러니까 디지털 통신에서 앞으로 우리가 배울 내용들이 뭐냐면은 주로 지금 모듈레이션 방법으로 두 가지를 배웠어요. 베이스밴드 커뮤니케이션에서 두 가지를 배웠는데 뭐였냐면은 바이너리 엔티포달 시그널, 그 다음에 바이너리 오토고널 시그널. 그렇죠? 바이너리 오토고널 시그널의 예제로서 뭘 배웠냐면 PPM. 그렇죠? 그 다음에 바이너리 엔티포달 시그널로서 뭘 배웠냐면은 PAM. 그렇게 두 가지를 배웠죠. 그 두 가지를 배워가지고 거기에서 뭘 했냐면은 결과적으로 이제까지 보면 리시버를 디자인하고 이러한 리시버 상에 있어서 비트 에러 프로버빌리티를 구하는 걸로 우리가 어제까지 결론을 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비트 에러 프로버빌리티를 구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이 만들어 놓은 이 리시버 여러분들이 그 어저께 바이너리 PAM 같은 경우 그래서 0보다 크면 S1이다. 그쵸? 0보다 작으면 S2다. 이렇게 우리가 디텍션을 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여기 S1 or S2. 이렇게 디텍션을 했어요. 그쵸? 저렇게 블락 다이어그램을 그려갖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비트 에러 프로버빌리티를 가장 적게 낼 수 있는 리시버다라는 거죠. 그쵸? 그것들을 우리가 증명을 했죠. 옵티멀 리시버라는 거를. 그랬단 말이에요. 월요일 날. 이제 이러한 거를 블락 다이어그램으로 그려가지고, 회로 하는 사람들한테 건네주면은 이제 그 사람들은 이걸 보고 만들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할 일들이 대부분의 일들이 이런 일들을 할 거예요. 모듈레이션을 다른 걸로 했었을 때 옵티멀 리시버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만들어야지 옵티멀 리시버가 될 것이냐. 옵티멈의 관점은 무엇의 관점이냐면 비트 에러 프로버빌리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게 디자인을 했으면 그렇게 옵티멈한 상황에서
비트에러 프로버빌리티를 얼마나 나올 것이냐. 그것을 계산을 하는 거. 거기까지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배울 내용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이냐면, 바이너리 오스도고널 시그널, 지난 시간에 바이너리 PAM을 했었으니까, 엔티포달 시그널을 했었으니까, 오늘은 바이너리 오스도고널 시그널에 대한 옵티멀 리시버를 디자인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바이너리 오스도고널 시그널에 대한 옵티멀 리시버 디자인. 그러니까 여기다가 옵티멀 리시버 오브 바이너리 오스도고널 시그널, 어떤 채널에 대해서? AWGN 채널에 대해서 이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바이너리 오스도고널 시그널의 시그널 웨이브 폼을 써보면 어떻게 돼요? 바이너리 오스도고널 시그널은 그 오스노멀한 펑션들이 몇 개가 필요해요? 디멘전이 몇 개냐 이거죠? 2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 우측에 다 왔나? 그래서, 이걸 벡터 폼으로 나타낸다라면은, 여기 쓸 수가 있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으면, 다음에 리시버는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었죠? 디모듈레이터와 디텍터라고 되어 있었죠? 디모듈레이터를 만드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는데, 그 2가지 방법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코릴레이션 타입의 디모듈레이터 또는 매치드 필터 타입의 디모듈레이터다라는 거죠. 그럼 왜 그러한 디모듈레이터를 써야만 하냐면은, 그렇게 사용되면은 우리는 그 디모듈레이터의 아웃풋의 SNR 값을 맥시마이제이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왜 맥시마이제이션 하려고 하느냐라고 한다면은, 어제 구한 바와 같이 비트에러 프로버빌리티가 그 SNR의 함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 SNR 값이 크면은 비트에러 프로버빌리티를 낮출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SNR 값을 크게 하는 거가 좋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코릴레이션 타입 디모듈레이터와 매치드 필터 타입의 디모듈레이터는 가장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상의 디모듈레이터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그 바이너리 오스도고널 시그널에 대해서도 똑같이 코릴레이션 타입의 디모듈레이터를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면 몇 개의 코릴레이터가 필요하겠어요? 2개. 디멘전만큼의 개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P1T를 곱해주고 코릴레이터는 뭐 T, 뭐 람다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샘플링 at time t is equal to t.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나는 디텍터를 주어서 또 하나 밑에 또 하나의 코릴레이터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그렇죠? 어떠한 시그널, 리시브드 시그널 ROT가 오는데 얘는 SNT 플러스 NT가 될 거예요. SNT는 수학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을 테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을 텐데, 바이너리 오스도고널 시그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2개의 오스노멀 베이시스 펑션이 필요하지만 S1 같은 경우는 루트 2b, 0, S2는 0, 루트 2b. 이러한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스도고널 하단 말이에요. 2개를 이너 프로덕트 하면 제로가 나오게 돼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2 시그널이 오스도고널 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2 시그널이 오스도고널 하는데, 오스도고널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2가지가 있는데, S1T와 S2T를 이너 프로덕트에서 이렇게 요거가 0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똑같은 방식으로 벡터 형식으로 보여도 벡터의 형태 이너 프로덕트를 해더라도
0으로 보인다는 거, 두 개가 이퀴벌런트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시그널은 오소고널하고 시그널의 형태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기는 Y1, Y2. 그렇죠? 그리고 디텍트에서는 Y1과 Y2를 보면서 S1일까, S2일까? 그거를 디텍션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Y1은 어떻게 쓸 수가 있을까요? Y1은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SM1 피온 T 플러스 SM2 피트 T 요거에다가 노이즈가 섞여져 들어갔는데 여기 위에 있는 코릴레이터에 들어가면은 피온 T가 이렇게 곱해지겠죠? 여기 다. 그 다음에 인티그레이터에 통과돼서 at time t is equal to t에 샘플링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y1은 어떤 형식이 될 거냐면은 저걸 다 써보면 y1은 sm1 피온 t 플러스 sm2 피트 t 피온 t 플러스 nt 피온 t dt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Y2는 제로T SM1 피온 T 플러스 SM2 피트 T 피트 T DT 플러스 제로T 피트 T NT DT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S1T가 보내졌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Y1은 뭐가 될까요? Y1은 첫째 답을 하기 위해서 요거를 N1이라고 하고 이 피온T에 곱해진 이 시그널은 이거 다르겠죠? 이거 P2하고 곱해졌잖아요. 이걸 N2라고 말을 합시다. 그렇죠? 그럼 Y1은 뭐가 될까요? Y1은 응? Y1은 루트 2B 플러스 N1이 되겠죠? 그렇죠? 오소고날리티에 의해서 그렇죠? Y2는 N2가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S2T가 보내졌다라면 Y1은 뭐가 되겠어요? Y1은 N1 Y2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려보면 저 이제 똑같이 매치드 필터 형태로 그려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쓸 수가 있을 텐데 매치드 필터의 형태로 리시버를 그려보면 그렇게 될 텐데 S1T가 보내졌다라면은 얘는 금방 말한 대로 여러분들이 2B 플러스 N1 여기는 루트 2B 플러스 N2 이렇게 되겠죠? N2 그냥 N2 그렇죠? 만약에 S2T가 보내졌다라면 여기는 N1 여기는 이렇게 리시버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Y1, Y2를 보고 내가 디텍션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디텍션을 해야지 가장 좋을까? 어떤 측면에서 가장 좋냐면은 비테라 프로바빌리티를 미니마이제이션 한다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 Y1, Y2를 보면 어떻게 판단을 해서 S1일까 S2일까라는 걸 결정할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그냥 리즈너블하게 그저께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0과 비교해서 0보다 크면은 S1이고 0보다 작으면은 S2다라고 많은 학생들이 답을 할 수가 있었어요.
received output 시그널 y를 보고 자 이번에는 S1이면은 이쪽에서는 루트 2b 플러스 n1 이쪽에서는 단지 노이즈만 들어오는 n2가 될 거라는 거죠. S2가 오면은 이쪽에서는 노이즈만 나오고 얘는 루트 2b 플러스 n2가 나온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지 가장 옵티멀한 디시전 룰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혹시 답해 볼 용감한 학생 있어요? 어떻게 그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고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빼면 될 것 같아요. y1에서 y2를 빼면 0보다 크냐 작냐. y1 마이너스 y2가 0보다 크면 s1이라고 말을 하고 이거 크면은 s2라고 말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게 리즈너블한? 이 소리는 뭐냐면은 만약에 y1이 y2보다 크면 s1이고 y2가 y1보다 크면 s2다라고 말을 할 거라는 소리예요. 즉 y1이 y2보다 크면 나는 디텍터에서 s1이라고 말을 할 거고 y2가 y1보다 크면은 나는 s2라고 디텍터에서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가 리즈너블 할 것 같아요? 좀 뭐 나쁘지 않죠? 그쵸? 금방 한 거가 옵티멈 해요. 옵티멈하고 이거가 BTLR 프로버빌리티를 미니마이제이션 한다는 걸 우리가 증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쵸? 그 증명은 좀 뒤로 밀어두고 일단 그 증명 없이 이게 옵티멈하다고 우리 받아들입시다. 그쵸? 그러면 저게 옵티멈이다 라고 한다는 소리는 자, 옵티멈 디시전 룰은 뭘 거냐면 저기 쓰인 바와 같이 y1이 y2보다 크면은 s1 declare s1t was transmitted. 그 다음에 y1이 y2보다 작으면은 declare s2t was transmitted. 이렇게 말을 하겠다는 거죠. 이게 그 옵티멀 디시전 룰이고 지금 이게 옵티멈 하느냐 옵티멀리티는 증명을 좀 나중에 하자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한 거가 나의 디텍션 그 리시버를 이제 디자인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렇죠? 저거를 회로로 꾸미는 거는 이제 회로 만드는 사람이 꾸미면 돼요. 컴페어 그 컴패레터 만들고 뭐 하고 그런 거 샘플링 서킷 놔두고 그러면 이제 에러 프로버빌리티를 구하고 싶어요. 이렇게 한 거가 에러가 얼마만큼 날 것이냐라는 걸 구해보고 싶다라는 거죠. 그렇죠? 확률적으로 구하고 싶어요. 자, 에러 프로버빌리티를 구해봅시다. 에러 프로버빌리티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할 거냐면 에러가 일어나는 이벤트는 언제냐? 라는 걸 여러분들이 디파인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떻게 할 거냐면 S1T가 보내졌다라는 가정하에 에러 이벤트는 뭐예요? 에러 이벤트는 어느 때 에러가 나냐면은 y1이 y2보다 커야 되는데 S1T를 보냈으면 그쵸? 그런데 y1이 y2보다 작으면 에러가 일어나겠죠. 그쵸? 이 소리는 뭐냐면은 y1 마이너스 y2가 0보다 작으면 이라는 소리하고 똑같겠죠? 그쵸? 그러면 에러 프로버빌리티는 언제냐면 이 이벤트가 일어날 확률을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거가 일어날 확률은 probability of y1 마이너스 y2가 0보다 작을 확률을 구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저 확률을 구하는 이제 방법이 여러분들이 처음에 한 달 동안에 그 확률을 리뷰한 이유가 되겠다는 저기서. 그렇죠? 자, y1 마이너스 y2는 어떻게 되냐면 y는 루트 2b 플러스 n1
y2는 마이너스 n2가 되겠다. 그쵸? 자, 이거는 어떠한 랜덤 베리어블일까요? 첫째, 여기 n1은 뭐예요? 가우시안. 제로민 n0 over 2. 이거 수도 없이 우리가 저기 계속 유도를 했단 말이에요. n2도 똑같아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은 n1과 n2가 서로 인디펜던트하다 라는 것도 증명을 했었어요. 그쵸? 인디펜던트하고 아이덴티컬리 디스트리뷰티드 되어 있다. 똑같은 디스트리뷰션의 형태지만 인디펜던트 하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얘가 가우시안. 얘는 컨스턴트한 밸류. S1t가 보내졌다라는 가정하에. 그쵸? 그러면 n1-n2는 뭘까요? 가우시안. 그쵸? 가우시안을 리니어한 그 오퍼레이션을 하면 또 하나의 가우시안이 되는 거죠. 가우시안 더하기 컨스턴트 밸류. 뭐예요? 가우시안. 가우시안은 무엇과 무엇을 알면 되냐면 민값과 베리언스 값을 알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거의 미는 얼마일까요? expected value of y1 minus y2는 그렇죠? 둘 다 0이죠. 0이 되어서 민값은 2b. 자, 베리언스는 얼마일까? 얼마일까요, 베리언스? 응? 베리언스는 얼마일까요? 첫째, 베리언스를 구하는 데 있어서 루트 2b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가 외워서가 아니라 당연히 없다라는 거가 이 몸속으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랜덤 베리어블이 이렇게 있는데 베리언스라는 건 뭐냐면 여기 평균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평균에서 거리들 이것들을 다 제곱해가지고 걔네들을 썸해서 n분의 1 취한 거. 그러니까 베리언스란 말이에요. 얘를 전체적으로 평균을 올렸다고 해서 루트 2b만큼 올렸다고 해서 이 편차가 달라지는 거 아니죠. 평균에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베리언스는 그대로 같이 있어서 베리언스 n1-n2하고 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의 베리언스 얼마가 되겠느냐 이거죠. 어떻게 구하냐면 expected value of n1-n2의 제곱 빼기 expected value of n1-n2를 제곱한 거.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이게 베리언스의 식이죠. 자, 첫째. 이 전체를 제곱하는데 이거의 민값은 0이니까 여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expected value of n1 제곱 minus 2n1 n2 플러스 n2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죠. expected value of n1 제곱 minus 2 n1 n2인데 2는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각각의 곱으로 쓸 수가 있죠. 그렇죠? expected value of n1 expected value of n2 플러스 expected value of n2의 제곱. 그렇죠? 그러면 얼마예요? 2분의 n0? 이건 0. 2분의 n0 하니까 n0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가 S1T를 보냈을 때의 probability of error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쵸? 요 이벤트가 y1-y2가 0이 될 확률을 구하면 S1T를 보냈을 때 에러가 나오는 거죠. 그쵸?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은 z는 y1-y2라고 내가 쓴다라면 그쵸? z는 어떠한 디스트리뷰션이냐면 금방 구한 듯이 가우시안이고 제로민이고 베리언스가 n 나신 루트 2b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쵸? 네. 방금 베리언스가 있고요. 마지막 글에 갑자기 N표가 나온 게 응? 여기? 응.
자, 왜냐면 이거가 2분의 n0. 여기도 2분의 n0. 그 다음에 n1의 민 값은 0, 이건 0. 그쵸?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쵸? 그러면 probability of error S1이 보내졌을 때를 구한다라면 이것은 아까 뭐라고 했냐? probability of y1-y2가 0보다 작은 확률인데 y1-y2를 내가 z라고 놓는다면 z가 0보다 작은 확률. 이거는 뭐냐면은 z의 pdf를 알고 있다라면 z를 마이너스 인피니티 2에서 0까지 인티그레이션을 취하면 그 확률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z는 이처럼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fz는 1 over root 2파이 시그마 제곱. 그렇죠? 2파이 n not exponent 마이너스 2n not 그 다음에 z 마이너스 루트 2b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면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여기가 루트 2b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여기가 0. 이 면적을 지금 구하는 거가 이게 바로 에러 프로바빌리티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해요? 치안, change of variable 해서 어떻게 치환했냐면은 n not z 마이너스 루트 2b 제곱을 예를 들어 뭐 t 제곱 이런 식으로 놓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요게 1 over 루트 2파이 그다음에 마이너스 인피니티 n not 루트 2b 그다음에 2의 마이너스 2분의 t 제곱 dt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시안을 해보면 이렇게 빨리 했죠? 응? 플러스? 맞아요, 이게. 많이 해보면 이렇게 빨리 올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의 인티그레이션을 보면, 이걸 그림으로 다시 그려보면, 0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마이너스 루트 2b over n not이라고 하면 여기 면적을 구하는 거 똑같죠? 그렇죠? 그런데 이 면적은 이게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여기를 구하는 거와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써보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Q 펑션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죠. Q 펑션의 정의에 의해서 Q 펑션은 뭐라고 했냐면 Q 오브 X라는 거는 1 오브 루트 2파이 X에서 인피니트까지 2의 마이너스 2분의 T제곱 DT 이런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 있어서 어떤 테일 프로바빌리티를 구하는 식이 Q 펑션이기 때문에 요거는 Q 오브 루트 2B 오브 N not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은 금방 여기서 했듯이 S1이 주어져 있을 때 에러 프로바빌리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에버리지 프로바빌리티 오브 에러. 즉 S2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도 또 구해봐야 되는데 자, S2가 보내졌더라면 y2-y1이 0보다 작으면 이게 바로 에러 이벤트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루트 2b 플러스 n2-n1이 0보다 작을 경우가 되겠죠. 그죠? 아까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n1과 n2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거의 확률은 얼마가 나올까요, 그러면? 이거의 확률. 아까하고 똑같이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두 개를 합치면 돼요. 토탈 프로바빌리티 티어렘에 의해서 프로바빌리티 오브 에러는 책에서처럼 바이너리이기 때문에 2라고 쓴다라면 프로바빌리티 오브 에러 S1을 보냈을 때 여기다가 S1의 확률을 곱해주고 프로바빌리티 오브 에러 S2를 보냈을 때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서 probability of S1과 probability of S2가 동일 발생한다라면 2분의 1로서 동일 발생한다라면은 자,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average probability of BTLR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저 probability of error는 2분의 1로서 probability of error S1 플러스 probability of error S2 이렇게 되고 요 각각은 Q 펑션으로서 나타낼 수가 있어서 결국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바이너리 엔티포달 시그널 그 다음에 바이너리 오소고널 시그널 를 보면 하나는 Q 루트 2 EB over N 낫 그 다음에 또 하나는 Q 루트 2 EB over N 낫이에요. 그리고 Q 펑션의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그쵸? 자, Q 오브 X가, 이 Q 펑션이 인크리징 펑션이겠어요? 디크리징 펑션이겠어요? 즉, X가 증가함에 따라 이 값이 감소하겠어요? 증가하겠어요? 감소. 저 그림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X 값을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얘 면적이 점점 좁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감소한 수라면. 감소가 어느 정도로 감소냐면 엑스포넨셜리 디크리징을 하는 감소 함수예요. 왜냐하면 엑스포넨셜을 인티그레이션 해도 엑스포넨셜 함수로 나오기 때문에 앞에 어떤 팩터가 붙을 수도 있겠죠. 붙을 수도 있겠지만 엑스포넨셜 위에 있는 2분의 t 제곱 마이너스 2분의 t 제곱은 그대로 나올 거란 말이죠. 그렇죠? 엑스포넨셜의 함수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앞에 뭐 t가 붙어가지고 나중에 여기 x가 곱해진다고 하지만 다미넌트하게 디크리징 하는 거는 엑스포넨셜 함수의 엑스포넌트가 되겠다는 거죠. 이 지수 텀이. 그렇죠? 그러니까 엑스포넨셜리 디크리징을 한단 말이다 이거죠. 이 Q 펑션은.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보면 Q 오브 X는 이런 식으로 감소가 돼요. Q 오브 X는 X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감소가 되는데 여기를 dB라고 했을 적인 dB라는 것은 이 X 값에다가 10 로그 X를 취하면 그렇죠? 만약에 이 로그를 취하지 않으면 더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X를 취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그렇죠? 만약에 로그를 취하면은 이렇게 이것보다 조금 더 완만하게. 왜냐면 로그 자체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게 평평하게 증가량이 아주 약해진단 말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이 Q 오브 X를 X가 0일 때 얼마일까요? 2분의 1. 그렇죠? 여기는 0이고 여기는 2분의 1. 그렇죠? 에러 프로바빌리티를 말을 하는데 에러가 99%다 라면은 100개 중에서 하나만 제대로 말을 하고 99개는 에러라는 소리예요.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무조건 내가
반대로만 이야기하면은 1% 에러 프로버빌티를 낸다는 소리와 똑같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에러 프로버빌티가 99%는 에러가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소리와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에러 프로버빌티 가장 나쁜 경우는 50%가 가장 나쁜 경우예요. 이건지 저건지 동전 던져가지고 알아맞히는 거와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50%가 가장 나쁘고 그때가 언제냐면 EB over N0 이 에브노 값이 0일 때 에너지가 아무것도 안 나오고 노이즈만 있다라고 했었을 적에 뭐 디텍션 할 수가 없다는 소리죠. 그렇죠? 동전 던져서 알아맞추기 하라라는 소리가 똑같아요. 또는 노이즈의 파워가 워낙 클 때 N0이 무지하게 EB보다 커가지고 이 값이 거의 제로 값에 가깝다라면 그러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바이너리 엔티포달 시그널이고 이거는 바이너리 오토고널 시그널에 대한 비트 에러 프로버빌리티예요. 그렇죠? 두 개 중에서 여기 2만 달라요. 2만 다른데 두 개 중에서 어떤 거가 성능이 더 좋을까요? EB over N0이 예를 들어 10이라는 가정하에 그 값을 10을 넣었으면 얘는 Q의 루트 20 값이 될 거고 얘는 Q의 루트 10이 될 거예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엔티포달 시그널이 얼마만큼 좋을까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뭘로 그랬냐면은 EB over N0을 dB로 그렸을 때 이렇게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예를 들어 제로고 여기 2분의 1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리고 여기를 스케일링을 어떻게 할 거냐면 10의 마이너스 1승, 10의 마이너스 2승 이런 식으로 스케일링을 해서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노트에 보면 그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를 로그를 취하면 어떻게 되냐면 10 로그 2 EB over N0 이 되겠죠? 요거를 로그를 취하면은 10 로그 EB over N0 두 개의 SNR 차이가 얼마가 나요? 얼마가 나냐면 10 로그 2 마이너스 10 로그 EB over N 플러스 마이너스 10 로그 EB over N0 두 개를 빼면 그래서 여기가 없어지고 이만큼의 차이가 나겠죠. 10 로그 2만큼. 이건 몇 dB예요? 3dB. 그렇죠? 항상 여기에 만약에 10의 마이너스 2승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필요한 SNR 값이 얼마일까? 얘가 필요한 SNR 값이 얼마일까를 비교해보면 3dB 차이가 날 거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풀어보면. 즉,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나는 우리들이 통신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음성 통신 전화로 하는데 음성 통신을 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그런 테스트를 해요. 이렇게 뭐 비트 에러 프로버빌리티를 구하는 엔지니어 테스트가 끝나고 프로덕트 바로 만들기 전에 그 만든 제품을 가지고 일반인한테 들려주고 이게 소리가 퀄리티가 좋냐 나쁘냐. 그러니까 실제 일반인이 들었을 때 그 보이스 퀄리티에 대한 테스트를 해요. 그런데 테스트를 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말을 하기를 음성 통화에서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면 전혀 불편함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비트 에러 프로버빌리티가. 그렇죠?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 있어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은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컴퓨터에다가 디스크에다가 저장을 하잖아요. 저장을 하는 것도 뭐냐면 옵티컬 그 디스크 드라이버에다가 여러분들이 신호를 타이프를 치면은 걔네 신호들이 다 디지털로 변해가지고 신호들이 전송돼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리드가 되는 거예요. 그 옵티컬 디바이스에. 그렇죠? 그것도 통신이라고 말을 해요. 거기에서는 10의 마이너스 12승의 그 비트 에러 프로버빌리티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경우에 이제 보이스 커뮤니케이션을 생각을 해보면 10의 마이너스 3승의 나는 BER을 요구를 한다라면 전송 파워는 얼마나 되어야지 되겠느냐라는 거를 처음에 정해줘야 되겠단 말이죠. 전송할 때. 왜냐면 나는 가능하면 적은 파워를 사용해서 보내는 거가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노이즈의 파워는 메저링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전자기 부품에서 나오는
샷 노이즈, 서멀 노이즈가 보내는 이 n 낮 값은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값들이 있어요. 룸 템퍼레이처에서는 얼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화기 보면 마이너스 10도에서 뭐 45도 사이에 이게 오퍼레이팅 가능하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전자부품 사면. 그죠? 그러면 그게 만약에 그 레인지에서 벗어나면 그 서멀 노이즈의 그 파워 값은 온도에 관계가 있는데 그 온도 값이 높아지면 이 n 값이 커져가지고 그걸 보장을 못 해줄 수가 있어요.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문제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문제들이 이 서멀 노이즈의 파워가 커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레인지를 감안을 하고 그래서 n 값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전송 에너지는 얼마일까? 에너지를 역으로 생각하면 파워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파워는 이렇게.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마다 얼마의 에너지를 쓸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보고 파워가 얼마가 돼야 될 것이냐라는 거를 여러분들 렉처 노트에 보면은 그림이 나와 있어요. 10의 마이너스 3승을 얻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한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한번 보시면 얼마가 필요한 것 같아요? 대략 7? 얼마 정도? 7? 뭐라고? 엔티포달 시그널일 때 7. 엔티포달 시그널일 때 7dB. 그쵸? 그 다음에 얘는 거의 10dB가 되겠네? 그쵸? 얘는 10dB 정도 될 거예요. 얘는 정확하게 말하면 아마 6.9dB가 나올 거예요.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6.9dB. 얘도 뭐 10dB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10의 만에 3승을 얻는 데 있어서. 그쵸? 자, 이렇게 된다면 n 값이 얼마인데 전송하는 에너지는 무엇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엔티포달 시그널을 썼을 때, 또 오소고널 시그널을 썼을 때를 각각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파워가 매우 중요한 이 시스템이다 라고 한다면 어떤 걸 써야지 좋을까요? 엔티포달 시그널을 쓰는 거가 더 이피션트 하겠죠. 그쵸? 자, 그러면 모듈레이션을 어떤 거를 하느냐에 따라 서로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쵸? 이제 이 노트에 없는 이야기인데, 오기 전에 생각했던 이야기도 아니고, 여기 보니까 이제 생각이 나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러면서 자연스러운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6승을 우리가 에러 프리 커뮤니케이션 한 상태다라고 말을 한다고 칩시다. 그렇죠? 10의 마이너스 6승이면 에러가 없는 상태의 통신. 그래서 아주 우리가 다 만족하는 통신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봐봐. 어떻게 하면 될까? 이야기가. 엔티포달 시그널이나 저걸로는 6.9dB나 필요한데, 그렇게 그 엔티포달 시그널 말고 내가 비록 생각은 못했지만은 정말 좋은 어떤 전송 기법을 생각해가지고 그런 거가 어디선가 존재한다라면, 그러니까 알라딘에 있는 지니 같은 사람이 지니 방법이라고 대부분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하지만 그런 거 뭔가 있다라면, 그런 지니 모듈레이션 방법이 있다라면, 그래서 최상의 어떤 모듈레이션 방법이 있다라면, 에러 프리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최소의 에브노 값은 무엇이 될까? 되게 어려운 질문 같죠? 그쵸? 만약에 그거를 개발을 만들어내가지고 그게 존재한다라면 거기에 딱 어치브를 했다라면은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뭐, 그것보다 더 잘할 수 없는 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쵸? 그런데 10에, 그런 걸 에러 프리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에러 프리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되게, 그런 거 알면은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은 내가 만든 거를 이러한 방법 말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할 것 같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바이너리 엔티포달이 됐든 무엇이 됐든 그거 비교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주어진 파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그 성능, 그렇죠? 그거가 나왔을 것 같아요,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 이론적인 바운드, 이론적인, 네가 아무리 잘해도 예를 들어 요 정도 이상을 할 수는 없어 라고 말을 한다면, 여기가 10의 마이너스 6승, 그래서 이 값이 예를 들어 마이너스 1.6dB, 이 이상으로 너는 할 수 없어, 네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라고 어떤 사람이 이러한 바운드, 로어 바운드가 될 텐데, 이 바운드를 딱 정해놨다면 사람들은,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방법은 안 알려줘요. 여기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안 알려주고, 이론적으로 증명만 해줘요. 이론적으로 네가 아무리 잘해도 이 이상 더 잘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이거를 당겨봐라 라고 숙제를 내준 거죠. 누가 했냐면 1948년에 샤논이 샤논의 채널 커패시티 시어렘에 의해서 저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1.6dB가 그래서 그 10의 마이너스 3승을 얻기 위한 최소의 에브노 값으로 나오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모듈레이션에 의해서 이 값을 우리가 도달하는 게 아니라 채널 코딩 티오렘이라는 거에 의해서 이 값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채널 코딩 티오렘은 뭐냐면, 모듈레이션을 이렇게 썼는데 모듈레이션은 어쩔 수 없고 에러가 발생한 걸로 에러를 코렉션을 하겠다는 거가 채널 코딩 티오렘이에요. 보낼 때 수학적으로 어떻게 잘, 얘를 보내기 전에 어떻게 잘 이렇게 셔플링을 하고 거기다가 조금 뭘 더 붙여가지고 보내면은 받을 때 에러의 특성을 잘 파악해갖고 얘를, 에러가 0이 원래 1을 보냈는데 0으로 나온 것을 다시 코렉션을 해줄 수 있는 아주 신에 도전하는 그런 영역이 이제 채널 코딩 티어렘이었는데, 이걸 어치브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1990년대 초에. 그때 이제 그 방법들이 되게 아주 컴플렉시티가 아주 높고 실제적으로 쓰기에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해서 그거를 변형시키고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어서 아직 이론적으로만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고 아직 많은 숙제가 지금 남아 있어요. 이것과 관련되어서. 그렇죠? 그런 시점에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 수단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같은 경우에는 파워 2000 시스템에서 유지하게 되잖아요. 엔티포달 시그널이 오스고널 시그널에 비해서. 오스고널 시그널은 엔티포달 시그널보다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오스고널 시그널은 장점이 무엇이겠느냐라는 이야기인데, 오스고널 시그널의 그 디모듈레이터와 디텍터, 그 디모듈레이터 부분을 그 코헤런트한 방식이 아닌 넌 코헤런트 방식으로 디자인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수업 시간에는 지금 그거가 지금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안 다루는데, 넌 코헤런트라는 건 뭐냐면은 0t 그 정확하게 이 타이밍을 알아맞힐 필요가 없고 이 싱크로나이제이션을 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러한 장점이 있어요. 그렇죠? 대신에 성능은 3D가 나빠지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 이제 배울 거가 MRE 모듈레이션을 배울 거예요. MRE 오소고널 시그널도 배울 거고 MRE PAM도 배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MRE 오소고널 시그널의 경우를 보면은 보통 M 값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다들 성능이 나빠져요. 근데 오소고널 시그널은 M 값이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성능이 좋아져요. 그리고 M 값이 무한대로 가면 채널 커패시티에 어프로칭을 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진도를 못 나가는데. 자, 바이너리 PAM일 경우에 어떻게 했냐면은 컨스텔레이션을 그려보면 시그널 스페이스라고 말을 했는데 예전에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이 축을 뭐라고 하냐면 PT라고 말을 한다면 PT에 이렇게 PT를 기준으로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바이너리
저기 오소고널 시그널일 때 그냥 ppm이라고 합시다. 바이너리 ppm이라고 합시다. 이때는 두 개가 필요하죠. 두 개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렇게 컨스텔레이션을 이렇게 찍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자, 여기에 노이즈가 섞였더라면 노이즈는 0을 기준으로 존재를 하는 애인데 0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한다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거하고 노이즈는 원래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주로 0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가우시안적으로 조금씩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노이즈가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죠? 이거하고 만약에 내가 요거를 보냈다라면 이거하고 빨간 거하고 더해지면은 이 주위에 이런 식으로 모여 있겠죠. 시그널 이렇게 받은 것들을 계속 내가 찍어낸다라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쵸?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했던 디텍션은 뭐냐면은 여기 0을 기준으로 0보다 크면은 나는 S1이다. 0보다 작으면 S2다. 그렇게 디텍션을 했어요. 그쵸? 근데 에러는 언제 나왔냐면 여기 마이너스 루트 2b를 보냈는데 노이즈 여기 이 큰 거가 더해져가지고 얘가 여기까지 찍혀진 거. 그러겠죠? 요것들이 몇 개 있느냐? 확률적으로 몇 번 일어났느냐? 라는 거를 계산했더니 아까 Q 펑션으로 나왔던 거예요. 그려보면. 이거를 다시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가우시안 분포도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루트 2b가 밑값이고 마이너스 루트 2b가 밑값이어가지고 각각의 얘를 보냈는데 이 정도는 에러로 나오고 이 정도가 에러로 나오고 그랬던 거란 말이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첫째 조건은 뭐냐면 바이너리 PAM이나 바이너리 PPM이나 둘 다 사용되는 에너지는 같아야 된다. 라는 거를 우리가 조건으로 걸읍시다. 그래야지 페어한 컴패리전이 되겠죠. 그쵸? 둘 다 사용하는 모든 리소스는 똑같아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 둘 간의 거리가 큰 거가 좋을까요? 적은 거가 에라 측면에서 좋을까요? 둘이 멀면 멀수록 더 좋겠죠? 그쵸? 둘 간의 거리가 지금 얼마예요? 2루트 2b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노이즈가 섞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막 이렇게. 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까 y1-y2가 크다라는 거를 했었을 적에 결과적으로 뭘 했냐면은 얘를 반쪽으로 나눠가지고 어느 쪽이 더 가까이 있느냐라는 걸 한 거나 마찬가지. 이게 y1-y2하고 똑같아요. 이걸 그림으로 그린 거하고. 이게 0보다 크냐 작느냐. 그래서 y1, y2가 크면은 이쪽이 되고 아니면 이쪽이 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보였는데 노이즈가 섞여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온 것들 걔네들의 확률적인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해서 Q 펑션으로 구했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둘 간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좋겠죠? 그렇죠? 근데 얘 둘 간의 거리는 얼마예요? 루트? 이렇게 되죠. 이거하고 이거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게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그렇죠? 이러한 거리를 뭐라고 하냐면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라고 말을 해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나중에 나올 텐데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시그널 이 컨스텔레이션을 우리가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만 딱 보고 얘가 좋다 나쁘다는 걸 먼저 정확하게 얘라는 알 수는 없지만 그걸로 먼저 우리들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바이너리 오소고널 시그널을 가지고 나중에는 바이너리 오소고널 시그널과 바이너리 PAM 이걸 같이 믹스해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말을 할 수 있을런가 모르겠어요. 끝날 때쯤. 그렇죠? 그러한 그러니까 바이너리 오소고널 시그널 아까 나쁜데 왜 쓰느냐? 이제 그것 우리가 쓸 수 있는 리소스는 나중에 보면은 크게 뭐가 있냐면 앰플리튜드가 있고 시그널을 어떻게 디자인할까에 있어서 앰플리튜드가 있고 작년에 AM 배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페이즈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프리퀀시가 있어요. 그렇죠? 주어진 시간 안에 그렇죠? ppm처럼 타임을 분할해가지고 시그널 하는 거는 우리가 외로 칩시다.
그죠? 그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 것은 앰플리튜드만 또는 페이즈만 또는 프리퀀시만 각각을 봤어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만약에 앰플리튜드하고 페이즈를 믹스해가지고 한다면 QAM이 나왔을 거예요. 작년에 쿼드러치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이라는 방법이 나와요. 이제 그것도 디지털로 똑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프리퀀시하고 앰플리튜드하고 합쳐진 거는 이제까지 나온 적이 없어요. 그죠? 프리퀀시와 페이즈를 합친 것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게 했었을 때 성능 같은 거를 또 비교를 해보고 금방 해왔던 이런 프로시저를 똑같이 해보면 어떻게 될까라는 오픈 프로블럼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쵸? 이거는, 나중에 이야기를 해줄게요. 지금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바이너리 오소고날 시그널 그러한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것 자체는 되게 아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MRE 모듈레이션에 대해서 배울 텐데, MRE 모듈레이션은 뭐냐면 K 비트를 하나의 시그널로 매핑을 시키는 것을 MRE 모듈레이션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죠? 이 하나의 시그널을 뭐라고 하냐면은 심볼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 두 개의 비트다. K는 2다라고 한다면 0, 0, 0, 1, 1, 1, 1, 0. 이렇게 해서 0, 0이면 S1T. 그래서 이 M 사이즈는 2의 K승 4개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을 MRE 모듈레이션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자, 이것을 심볼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S1T가 이 각각이 차지하는 시간이 T의 인터벌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렇죠? 심볼 레이트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는데, 심볼 레이트는 어떻게 되겠냐면은 주어진 시간 동안에 1초에 몇 개의 심볼을 보낼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예요. 몇 개의 심볼을 보낼 수가 있어요? 1 오브 t개만큼. 그쵸? 그쵸? 이것은 이만큼의 심볼스를 세크당 보낼 수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쵸? 요거를 심볼 레이트라고 하고, 우리가 요거를 RS라고 표시를 해봅시다. 그쵸? 그러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라면 비트 레이트는 얼마가 될까요? 동그라미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몇 개의 비트를 보낼 수가 있겠죠? RS가 주어 있다. K개 이 관계에 있어서, 그렇죠? K배만큼 보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비트 인터벌은 어떻게 될까요? 비트 인터벌은 TB는 1 오브 RB가 되니까 KRS분의 1이 되고, 그렇죠? RS는 1 오브 T가 돼서 K분의 T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 당연한 이야기예요. 당연한. 그렇죠? MRE PAM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MRE PAM. MRE PAM은 뭐 책에 노트에 여러 가지 써놨지만 그냥 쉽게 생각합시다. 예를 들어 example for REP PAM 어떻게 쓸 거냐면, 시그널을 어떻게 매핑을 할 거냐면, 이거가 S1T, S2T, S3T, 여기를 S4T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S1T는 여기를 마이너스 3T, 여기가 심볼 듀레이션 T,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t 마이너스 t. 자, S2t는 얘는 플러스 d, 여기가 t, 그 다음에 얘는 3t, t.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내고, 만약에, 4R이 다음은 무슨 R이가 될까요? 8R이가 되겠죠. 3BC 되니까. 8R이는 제일 끝에가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1, 플러스 3, 플러스 5. 그렇게 하면 몇 개야? 6개. 그러니까 플러스 7까지. 그렇죠? 플러스 7, 마이너스 7. 4개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만드는 방식을 MRE PAM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MRE PAM은 여러분들이 딱 보고 나서 디멘전이 얼마일까요? 어떠한 신호 하나만 알면 될까요? 아니면 어떤 신호 2개가 필요할까요? 뭐 몇 개가 필요할까요? 하나만 가지고 표시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표시하면 되냐면은 예를 들어 t 1 over root t 이것을 pt라고 말을 한다라면은 오소고나라 시그널이 돼서 이걸로 다 표시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SMT를 SN PT라고 이야기를 하고 M은 1부터 N까지 이렇게 서로 다른 그리고 여기서 SM을 뭐라고 쓸 거냐면 2M-1-M D 이렇게 써보자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써보면 여기다가 예를 들어 M은 4라고 한다면 SM은 2M-1-4D 라고 쓸 수가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러면 M은 1이면은 2-1 빼기 4 하니까 얼마야? 얼마지? 마이너스 3. M은 1이면 SM은 마이너스 3D. M은 2이면 여기가 S1. S2는 마이너스 D. M은 3이면 이런 관계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학적인 그냥 표시를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값을 쓰더라도 이렇게 서로 이퀴디스턴트가 되도록 각각의 어제이슨트한 거가 이퀴디스턴트가 되도록 만들면 되겠다라는 거죠. 표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더라도 그렇죠? 근데 그냥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썼을 뿐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의 에버리지 에너지를 구해봐라. 저거의 에버리지 에너지. 저것을 사용하는데 평균 필요한 에너지 값은 얼마겠느냐?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이의 에버리지 값 그때 구한 거가 뭐냐면 저 SM 제곱만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이거는 뭐하고 같다고 했냐면 에버리지니까 제로 t SM 제곱 t dt 이것을 썸한 것. m은 1부터 m까지 이거하고 똑같다라고 예전에 증명을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뒤 돌아보면 그렇죠? SN 당연할 텐데 왜 그러냐면 각각의 시그널 에너지는 이렇게 표시가 되고 이것을 이렇게 제곱해갖고 해보면은 얘는 1이 되고 이 SM 제곱만 밖으로 나와서 SM 제곱들이 다 합을 다 더한 다음에 그것을 m개의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m으로 나눠주면 평균 에버리지 에너지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에버리지 심볼 에너지다라고 표시를 합시다. 그렇죠? 이제 이걸 계산을 해보면 1 over m SM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m분의 d 제곱 여기 이제 요거 계산하면 되죠? 4m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 플러스 m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m 그 다음에 플러스 2m 그 다음에 마이너스 4mn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걸 그냥 전개한 거예요. 제곱한 거. d제곱 앞에다 빼고 m만 남아있는 걸 다시 써보면
다음에 플러스 1은 n번 더하면 m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m제곱을 n번 더하면은 뭐가 되죠? m3승? m3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4m. 그 다음에 2m제곱. 마이너스 4m에 m은 1부터 n까지. 이를 계산할 수 있죠. m제곱, m은 1부터 n까지 m제곱 얼마예요? 6분의 m 곱하기 m 플러스 1 곱하기 2m 마이너스 1이에요? 플러스 1이에요?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거 m 있고 m 3승 있고 여기 m 2분의 m 곱하기 m 플러스 1 2m제곱 이것도 2분의 m 플러스 1 해갖고 이것을 계산을 해보고 여기 m으로 나눈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그 노트에 나온 것처럼 에버리지 에너지가 3분의 d제곱 m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거다라는 거죠. 그걸 계산을 해보면 많이 뭐 서로 캔슬이 되고 해서 자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